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프랑스 다소는 나토와 EU 회원국의 전투기 시장에서 자사의 4.5세대 전투기 라팔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 유럽은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에 유럽이 공동 개발하여 막대한 개발비를 아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해 각국의 이익이 걸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프랑스는 자국산 엔진 M88 채용과 항공모함 운용 능력을 주장한 끝에 공동개발 계획에서 이탈해 단독으로 4.5세대 전투기 라팔을 개발했고 유럽은 유로파이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라팔은 프랑스 이외 나토나 EU 회원국에 채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다소 최고 경영자 에릭 트라피아는 사실상 나토나 EU 회원국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 퇴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나토와 EU 회원국인 벨기에와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에 라팔 판매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는 F-35A를 선택했고 캐나다에서는 조건이 불공평하다며 다소는 자진 철수를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핀란드와 나토와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는 전투기 라팔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미라주 2000과 미라주 3, 미라주 F1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스페인 등 소수의 나토와 EU 회원국만이 채택한 상태여서 프랑스제 전투기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앞으로도 유럽 방위산업의 일원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 독일, 스페인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CAS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 개발을 고집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나토나 EU 회원국의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번에는 공동 개발에 덫에 보기 좋게 빠져버렸습니다. 작년 파리 에어쇼에서 개발을 선행하고 있던 영국의 템페스트를 제치고 스페인 합류를 발표하여 본격적인 개발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두고 옥신각신하기 시작해 기술 실증기 생산 단계로 가기 위한 자금을 얻지 못해 개발은 스톱 상태였습니다. 양국 정부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말 간신히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1월에 확보하기로 한 기술 실증기 개발을 위한 진행자금 확보는 요원했습니다. 프랑스는 당초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계획에 대해 유럽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으나 영국은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 공동개발국 확보에 성공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어 누가 유럽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FCAS의 기술 실증기 생산에 대한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 7,500만 유로의 지출을 승인하는 독일 의회였습니다. 독일 의회는 프랑스의 다소사가 개발 주도권과 결정에 관한 우위성을 가져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의회의 의원들은 FCAS 프로그램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은 동등한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프랑스가 개발 주도권을 갖게 된 형식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이유는 만약 양국이 동등한 결정권을 가질 경우 사양 및 요구 성능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공동개발의 취약점을 미리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차의 개발 주도권을 독일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 의회는 차기 전차 사업보다 경제적 규모가 큰 FCAS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결정권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FCAS 프로그램에 필요한 엔진 개발을 프랑스 기업 사프란이 개발을 주도하고 독일 기업 MTU가 지원하는 개발 형식에 대해 독일 의회 의원들은 자국의 MTU사가 프랑스와 동등한 개발 주도권을 가질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인질로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3개국이 개발하는 FCAS의 기술 실증기 제작을 위해 독일이 부담해야 하는 7,500만 유로의 지출 승인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는 독일 의회를 설득했으며 엔진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엔진 개발 양보에도 독일 의회가 납득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작년 말쯤에 양국 정부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엔진 연구와 개발 1단계까지는 프랑스 기업 사프란이 주도하고 독일 기업 MTU가 지원하지만 사프란과 MTU는 2021년 말까지 50대 50의 합작사를 만들어 이후 엔진 개발과 생산을 공동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프랑스는 엔진의 초기 개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가지는 대신 그 이후에는 독일과 동등한 개발 주도권을 가지는 합작회사에서 개발과 생산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명분을 버리고 이익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 FCAS에서 개발되는 기체를 전투기 라팔의 업그레이드용으로 채택하려는 프랑스로서는 함재기로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설계가 필요하며 함재기 설계 경험이 있는 사프란사가 초기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엔진의 사양을 방향지으면 독일과 동등한 개발 주도권을 가진 합작회사에서 개발을 계속해도 설계와 사양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을 것입니다. 독일로서도 초기 개발 단계를 제외하고는 프랑스와 동등한 개발 주도권을 MTU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 내용으로 독일 정부가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냐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의한 것으로 독일 의회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기술 실증기 개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독일분 7,500만 유로 지출을 거부하면 FCAS의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 끝에 올 2월 마침내 독일 의회는 기술 실증기 개발을 위한 독일 분담금 7,500만 유로의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계약을 맺고 2019년 초부터 시작된 공동개념 연구에서 수행된 작업 결과물에 따라 기술 실증기 제작에 돌입하며 비행 테스트는 2026년에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미 한 차례 골머리를 앓았던 프랑스가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공동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라팔 전투기 개발 때처럼 독자 노선을 걸을지 앞으로의 프랑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